새벽 2시 한 응급실에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72세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내분이 손을 꼭 잡고 따라오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내분이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른쪽 뇌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왼쪽 반신마비를 안고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몸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신호를 알고 계셨다면 그날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오는 신호들입니다. 다리의 이상을 대부분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십니다. 잠을 잘못 잔 것 같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는 순간 골든타임이 사라집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왜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오래된 고층 아파트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올까요? 꼭대기층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 동맥은 길이가 길고 말초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바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뇌는 좌우가 교차 방식으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다리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뇌의 아주 작은 이상도 즉시 드러납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다리에서 오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 집에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예방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알려드리는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지키는 살아있는 경고등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첫 번째. 한쪽 다리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피곤함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피로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닌 겁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한 분들을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의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확인됩니다.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의학적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두 번째. 한쪽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거나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면 심해지다가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피질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쪽 발바닥의 감각이 다른 쪽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허리 문제인지 뇌혈관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호 세 번째, 발을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 발목 근육은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 발을 끄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신발 앞쪽이 한쪽만 이상하게 많이 닳았다. 이런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 가족분의 걸음걸이를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무심코 지나치던 그 순간이 중요한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앞서 세 가지 신호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은 실제로 더 많은 사고와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낙상과 TIA,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호 네 번째,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발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건 이 고유 감각 신호가 뇌와 다리 사이에서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대 이상이 되시면 넘어짐은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장기 와병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가끔 발이 걸릴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댓글에 지금 경험하신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경고라고만 남겨주세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드려야 오늘 신호들이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첫째, 다리가 저리면 허리가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허리 문제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성 저림은 양쪽에 나타나거나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 뇌혈관성 저림은 한쪽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면 괜찮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잠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운동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뇌혈관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리 증상은 운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운동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신호 5번째. 다리 떨림과 원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리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려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나 관절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6번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동작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소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듯 움직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 걷는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 문제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나아지기도 하지만 소뇌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 부모님 걸음걸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기울거나 자꾸 비틀거리신다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권해드리세요. 이 영상을 지금 공유해 주시면 그게 가장 빠른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7번째.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TIA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만에 돌아오고 발이 저렸다가 다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십니다. 그냥 두면 나을 것 같아 집에서 쉬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경우에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되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큰 뇌경색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날 바로 신경과나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 4시간, 이 시간은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같은 신호를 겪고 있는 다른 분께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80% 이상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가능하면 12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혈압이신 분은 적어도 130에 8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이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목표치를 정하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혈관을 좁히거나 막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육과 튀김류는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주 2-3회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청어,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도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속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금연은 혈관 보호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수면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번갈아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을 따라 10걸음 걸어 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한쪽 다리에 저림과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 발을 질질 끄는 보행,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 다리가 원하지 않는데 떨리는 것, 보행 중 휘청거림, 그리고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TIA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끝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은 신호를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3분이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혈압을 재고 오늘 하루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을 챙기는 것. 아주 작은 시작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손주와 나란히 공원을 걷고 있는 모습,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아 웃고 있는 장면. 그 일상이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언어입니다. 다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반드시 귀 기울여 주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반드시 계십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세동네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